이번 주는 매일 9시에서 10시 정도까지 잔업이 많았는데요. 지난주보다는 할만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적응이 되나 봐요. 주말에는 기분 전환 겸 오랜만에 진보초라는 마을에 가보려고 해요. 진보초는 일본에서 중고 서점이 많은 마을인데요. 책, 학생, 문화, 카레가 유명한 레트로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ここは日焼け止め塗ってない。この辺綺麗じゃん。ちゃんと。左手グローブしてるから塗れないんだよね、こうやって。右手は塗れる。あ 학생 때 가끔 놀러 갔었는데 성인이 돼서 가보니 또 사람이 많지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유롭게 일본 여행할 일이 있으시다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보초를 돌아다니면서 지난 영상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직에 성공해서 도쿄에 나름 괜찮은 회사로 이직했다라는 얘기와 간단한 복리후생들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高い？ 1800円。あー、高いね。やっぱ五右衛門かな。 오늘은 그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 선택한 이유, 그리고 블랙 기업이라고 불리던 이유이자 에피소드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업무 내용에 관해서 먼저 말을 하자면 첫 번째 회사에서는 제조업의 해외 영업으로 일을 했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 두 번째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점으로는 첫 번째 회사에서는 제조업에서의 해외 영업이었는데 이 두 번째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인터넷 종합기업의 마케팅 관련 회사에서의 해외 영업으로 첫 번째 회사는 홈페이지도 만들고 국내 영업 일도 돕고 샘플도 만들고 정작 해외 영업다운 일은 통관 업무만으로 1년에 2번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마케팅 대행사에서의 해외 영업은 통관 업무는 없지만 정말 해외 영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업무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메인 업무는 신규 영업이었기 때문에 콜드메일을 보내고 답장이 오면 온라인 미팅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외국 클라이언트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수동으로 그 클라이언트들에 맞는 메일을 보내는 게 제 주된 초반의 업무였습니다. 그 외로는 원래는 기존 영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는데 선배들이 다 그만두면서 갈 곳 없는 안건들이 많아지고 그 안건들을 인수인계를 받아서 기존 안건도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다 보니까 통관 업무는 없어서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그리고 영업이지만 그런 캠페인을 보고 효과가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를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역제안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업무였기 때문에 약간의 컨설팅 영업처럼 생각해서 제안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이런 컨설팅 영업처럼 제안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담당했던 메뉴가 비교적 심플한 마케팅 메뉴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한국 클라이언트의 신규 영업 담당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그만두면서 이제 영업권도 신규로 같이 들어가고 한 8대2 정도로 영업권 안건들이 이제 메인 안건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내용 자체는 첫 번째 회사랑 다르게 너무 저랑 잘 맞고 재밌는 부분도 많았는데요. 또 어딜 가나 문제는 있잖아요. 다들 빠르게 그만두는 만큼 회사 텃세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일단 저희 팀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보다 2달 먼저 입사한 선배들이 4명 있었는데요. 다들 6개월에서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그만두거나 부서 이동을 해서 제가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なんかね、雑貨見た。レンちゃんだ。レンちゃん。本当だ。履いてみる？うプール。お、現金しかできないんだって。
저희 부서가 해외 영업부다 보니까 저희 부장님을 포함을 해서 다 외국 국적이었습니다. 저희 부서의 문제점은 뭐 텃세도 어찌? 텃세지만 한 명을 골라서 괴롭히는 그런 문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 숫자 관련된 미팅이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데 그 화요일마다 한 명을 조금 보여주기 식으로 골라서 엄청 뭐라고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그 화요일 미팅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람이 많네요. 표적이 꼭 내가 아니더라도 그 미팅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매주 한 명씩 화요일마다 아프다든지 어떤 이유를 대고 안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외로는 부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퇴근 시간 잔업을 강요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도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10시 출근, 7시 퇴근이어서 제가 한 8시까지 잔업을 하고 이제 슬슬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타이밍에 저희 부장님이 이제 주변에 그날은 희한하게도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빨리 간 날이었는데 주변을 보시더니 다들 달성은 하고 집에 가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겁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저도 눈치 보느라고 한 10분은 더 앉아있다가 간 것 같습니다. さっきのとこじゃなくて 그렇게 빨리 퇴근하는 날이면은 쟤 너무 일이 없는 거 아니야? 라든지 이런 식으로 うわ美味しそう 약간 눈치를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유급 쓰는 것도 되게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이제 다 암묵적인 룰로 쉬는 거는 좋은데 매출 떨어지면은 그거는 영업 책임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 이런 문화가 있어서 이제 유급 쓰는 건 자유롭지만 유급 쓴 날에 클라이언트 대응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何みたいのあこれギターなん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업이라는 업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른 회사를 와보니까 해당 담당자 말고 대응이 불가능한 조직 자체는 건강한 조직은 아니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쉬는 날인데 그렇게까지 대응을 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なんか見たいのあるここはあ後で水着見よう栄冠4回オッケー 그리고 사내 텃세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부서랑의 커뮤니케이션도 처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모르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뭐 하나를 틀리거나 물어보면은 공격적으로 대답을 해서 바로 직속 상사를 멘션을 해서 너 왜 후배 관리 제대로 안 돼? 이런 식으로 눈치를 준다든지 그렇다고 팀 내에서 물어보기에는 저희 팀이 다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질문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컸어요. 그 덕분에 뭔가 업무하는데 제가 사전에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요? 라든지 이런 식의 질문을 좀 잘 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회사에 매뉴얼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제가 진짜 하나하나 처음 대응하면서 뭐 발주 포맷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라든지 뭐 청구 관련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흐름이 진행되는지 이런 거를 작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매번 뭐 세 달에 한 번 청구에 대한 흐름이 바뀐다든지 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쓸모 없어지고 조금 오히려 옛날 정보로 좀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부장님도 플레이어로서 영업으로서 많이 활약을 하고 계시던 분이어가지고 정말 누구보다 바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는 그런 분이셔서 매니지먼트 쪽으로는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映画のポスターだって 저희 팀, 옆 팀, 그리고 저희 부서, 옆 부서, 아예 이 회사 전체가 정말 결과만 보는 그런 회사였었어요. 결과라고 하면 영업으로서의 숫자다 보니까 개개인이 달성하냐 안 하냐? 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가할 때도 당연히 다 숫자로만 평가를 했었고
그 숫자라는 거에 대한 게 사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さっきのカフェどこだっけ？ 일을 조금 못한다든지 숫자를 달성 못하는 경우에는 되게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든지 약간 괴롭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ここ一回左行ってみよう。カバンが重くて腰が痛いよ。大丈夫。 그래서 한 번은 이거는 바로 옆팀 얘긴데 이제 좀 무서운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이제 새로운 신입이 들어오고 되게 일을 못하고 일 달성을 못하는 그런 또 다른 선배 B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선배 A가 선배 B를 보고 너 내일부터 뭐 회사 안 오지? 이러고 그 신입한테도 그 B를 가리키면서 얘 내일부터 회사 안 온대. 이런 식으로 꼽을 준다든지 んだ。 이런 좀 질 나쁜 괴롭힘이 꽤 많았어요. あ、さっき谷太郎が行きたいって言ったとこ？いいよ。ここだと思う。 그리고 옆부서는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옆부서 관련된 얘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진보초 영상이 꽤 길어져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올려야 할 것 같아요. ほんと？